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프로방스, 은은한 조명 아래 고풍스러운 가구와 섬세한 장식품들이 어우러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곳은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문턱이 높아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매일 밤 이곳의 낡은 주방복을 입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야 했다. 그녀의 나이 20, 그녀의 어깨에는 병약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서아는 날카로운 눈썰미와 타고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재능은 화려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접시를 나르는 일로 묻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버는 돈은 항상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레스토랑의 지배인 박정수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하와 같은 어린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임금을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채웠다. 윤서하, 너 지금 그 접시 그렇게 들고 다니면 깨진다. 똑바로 들어, 정신 안 차려. 너 때문에 식기 하나라도 깨지면 내 월급에서 다 깔 거야. 박정수는 주방 입구에서 서하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의 뚱뚱한 몸집은 항상 서하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서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박정수에게 찍히는 순간 그녀의 어머니의 약값조차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고통과 함께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리라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의 가장 화려한 VIP 룸에서는 대기업 JK그룹의 회장 취임 기념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새로 취임하는 회장은 강민호였다. 그는 몇 년 전까지 해외에서 은둔하며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로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그룹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배경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서아는 VIP 룸으로 들어서며 민호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섬세하게 장식된 랍스터 요리가 담긴 은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테이블 위로 쟁반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그만 멈춰라. 갑자기 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서하와 민호에게로 향했다. 서하는 깜짝 놀라 쟁반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접시라도 깼다가는 박정수에게 또 한바탕 시달릴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하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네오, 내 어미는 누구냐?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궁금증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서하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하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는 레스토랑 직원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위축되었다.
민호는 서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네 어미의 이름은 무엇이냐? 대답해라. 너는 대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그의 눈빛은 서하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했다. 그는 서하의 얼굴에서 잊혀졌던 어떤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혜진의 이름을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박정수가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윤서아,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감히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어 당장 사과해. 박정수는 서하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잘 보이려는 듯 서하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호는 박정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자네가 누구인가? 지금 당장 저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민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정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정수는 민호의 위압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굽히며 아첨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수는 서하를 끌어내려 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했다. 필요 없다. 나는 저 아이와 할 이야기가 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에게로 향했다. 너, 나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과도 같았다.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호의 갑작스러운 요구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박정수는 민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하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아이를 회장님의 비서실로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저는 이 아이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민호의 눈치를 보며 서하를 협박했다. 민호는 박정수의 비열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당장 서하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하는 박정수의 협박에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서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내일 오후 JK그룹 본사로 와라.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하는 민호의 명함을 받아들고 VIP 룸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질문, 그의 눈빛,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누구이며 왜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내일 민호를 만나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스토랑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호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내 어미는 누구냐?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어머니 이혜진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꺼려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듯했다. 서하는 민호의 질문이 어머니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퇴근 후 낡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서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민호의 질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직접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병약한 모습에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 서하는 민호가 준 명함을 들고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윤서하는 강민호의 명함을 손에 쥔 채 JK그룹 본사 앞에 섰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은 서하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혜진의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등골이 오싹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강민호의 집무실로 들어섰을 때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뒤로 펼쳐져 있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도시의 주인이 된 듯 위엄이 있었다. 그가 몸을 돌리자 서하는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서하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앉아라. 민호는 강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것처럼 낮고 단호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바람에 민호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호는 서하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어제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너는 이혜진의 딸이 분명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시죠?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신데요. 서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민호와 같은 거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세상의 시선을 피해 살아왔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평범하다고 이혜진은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묻어났다. 하지만 어떤 음모로 인해 우리는 헤어져야 했고 나는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서하는 민호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첫사랑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온 삶과 민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음모요. 그게 무슨... 저희 어머니는 늘 아프셨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서하는 여전히 민호를 의심했다.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민호와 이혜진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혜진의 얼굴은 서하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그녀의 맑고 총명한 눈빛은 서하의 눈빛과 똑같았다. 서하는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이 알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고 활기 넘쳐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진은 이혜진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연구원이었다.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호는 차분하게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탐낸 자들이 있었다. 나의 삼촌, 강형철이다. 그는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앗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이혜진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때 해외에 있었고 삼촌의 계략에 속아 이혜진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줄로만 알았다.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했다. 나는 삼촌이 내게 이혜진의 죽음을 꾸민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가 살아있었다니. 민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서한은 강민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병약하고 나약한 모습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저희 어머니가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다고요. 그리고 강형철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말씀이세요. 서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강형철은 그룹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이혜진을 이용했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조작했다. 나는 그의 계략에 철저하게 속았다. 그의 눈빛은 강형철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으로 이글거렸다. 나는 이제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혜진을 보호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내게 엄청난 충격이자 희망이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니. 민호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잠겼다. 서한은 민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왜 그렇게 숨겨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저 회장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 모든 것을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혜진은 아직 나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형철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민호는 서하를 막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나는 강형철에게 모든 죄를 묻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나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주겠나. 민호는 서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하는 민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강형철이라는 인물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서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이혜진에게 강민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하는 민호가 들려준 과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혜진은 서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강민호,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안 돼,
절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마. 그 사람은 위험해. 그 사람은 너를 해칠 거야. 혜진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녀는 강민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서하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다. 엄마, 강민호 회장님은 엄마를 찾고 계셨어요. 엄마에게 누명을 씌운 건 강형철이라는 사람이고요. 강민호 회장님은 엄마를 돕고 싶어 하세요. 아니야,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강형철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너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혜진은 흐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까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하는 어머니의 불안한 반응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민호의 이야기와 겹쳐지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민호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서하는 민호의 지시에 따라 강형철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의 비서 김지원의 도움을 받아 강형철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강형철이 JK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서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강형철의 비리를 조사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수가 강형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정수는 강형철의 하수인으로서 JK그룹의 비리를 은폐하고 강형철의 불법적인 사업을 돕고 있었다. 서하는 박정수가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착취와 괴롭힘이 강형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서하는 박정수가 레스토랑의 식자재를 빼돌려 강형철의 회사에 헐값으로 넘기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박정수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해킹하여 그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정수가 강형철의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서하는 민호에게 박정수의 비리를 보고했다. 민호는 서하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비록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직감과 분석력은 민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민호는 박정수의 비리를 이용하여 강형철에게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박정수를 제거하고 강형철의 핵심 측근을 하나씩 무너뜨려 그의 제국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민호는 박정수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언론은 박정수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레스토랑 라 프로방스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박정수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박정수의 몰락은 강형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민호가 자신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라한의 등장이 자신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형철은 민호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민호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협박하고 검찰에 로비를 펼치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그는 또한 민호의 뒤를 캐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민호가 이혜진의 딸인 서하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하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서하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한은 강형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강형철의 핵심 비리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강형철이 과거 이혜진에게 누명을 씌우고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건이었다. 서한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형철에게 복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강민호와의 만남은 윤서아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어머니 이혜진의 극심한 불안감과 민호가 들려준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는 서아의 마음속에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살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며 가족에게 닥친 불행의 근원인 강형철에게 맞서 싸우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불타올랐다. 강민호는 윤서아의 결단력과 총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서에게서 이혜진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을 닮은 강인함과 정의감을 보았다. 민호는 서아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김지원에게 연결해 주었다. 김지원은 냉철하고 유능한 인물로 민호의 모든 지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의 오른팔이었다. 이제 김지원은 서하의 조력자이자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윤서아 씨, 강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자료는 이 태블릿에 담겨 있습니다. 강형철 부회장의 모든 사업 내역과 과거 비리 관련 서류들입니다.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양이 방대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김지원은 서에게 최신형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뢰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밤낮으로 강형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스토랑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자료를 분석하고 김지원에게 수시로 질문하며 정보들을 취합했다. 그녀는 강형철이 단순한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강형철의 핵심 비리는 과거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그 책임을 이혜진에게 전가하여 그녀를 제거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강민호의 아버지, 즉 JK그룹의 전 회장의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강형철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 드림테크를 설립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다. 서한은 강형철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레스토랑 지배인 박정수가 강형철의 숨겨진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박정수는 단순한 비리 지배인이 아니었다. 그는 강형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서한은 박정수의 컴퓨터에서 강형철과의 은밀한 통신 기록과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정수가 강형철의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서한은 박정수의 비리를 민호에게 보고했다. 민호는 서하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대범함에 감탄했다. 그는 박정수를 이용하여 강형철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박정수를 통해 강형철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박정수는 강형철의 약점을 잡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압박하여
강영철의 핵심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호는 김지원에게 지시했다. 김지원은 민호의 지시에 따라 박정수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정수의 모든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했고 동시에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수는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백일에 드러나자 패닉에 빠졌다. 강영철은 박정수의 몰락에 경악했다. 그는 박정수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박정수가 경찰에게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강영철은 박정수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보냈지만 박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다. 그는 한수연과 민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강영철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박정수의 진술은 강영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한편 강영철은 민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민호가 이혜진의 딸인 윤서하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이혜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그는 이혜진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혜진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민호와 서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강영철은 자신의 오랜 수하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 김상호를 불렀다. 김상호는 과거 강영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인물로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았다. 이혜진을 찾아내 그리고 윤서하 그 아이도 함께 처리해 민호가 너희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흔적을 남기지 마. 강영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상호는 강영철의 지시에 따라 이혜진과 윤서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혜진의 과거 거주지를 탐문하고 그녀의 병원 기록을 조사하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서하는 민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불안한 상태 때문에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약국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들이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김상호의 수하들이었다. 서하는 직감했다. 강형철의 짓이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남자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약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강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남자들은 서하의 뒤를 쫓으며 그녀를 협박했다. 윤서하 멈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녀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서하는 낡은 골목길,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바로 그때 한 괴한이 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괴한의 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강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서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는 서하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업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용기를 가진 남자였다. 당장 저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민호는 괴한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괴한들은 민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민호를 제거하라는 김상호의 지시를 떠올렸다. 그들은 민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경험을 살려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괴한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괴한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한 괴한의 칼에 팔을 베이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서아의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서아야, 도망쳐 어서. 민호는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아는 민호가 자신을 위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과거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골목길 구석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가 눈에 들어왔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서아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괴한들은 당황했다. 그녀는 비록 전투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와 결단력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괴한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들을 공격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괴한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웠다. 바로 그때 민호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민호는 서아를 만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경호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괴한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체포했다. 김상호의 수하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들은 김상호와 강영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호는 쓰러진 채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아야,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민호의 팔을 잡고 흐느꼈다. 회장님 다치셨잖아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된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서에게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팔을 치료받았고 서아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보호 본능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건은 강영철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던 김상호의 수하들마저 실패하자 절망에 빠졌다. 그는 민호와 서아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한수연은 이제 강영철을 무너뜨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을 되찾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영철의 제국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강영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리고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강민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윤소아는 강영철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그녀는 민호를 향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다.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혜진의 숨겨진 과거와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혀내고 강영철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강민호의 곁에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서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서하는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어색했지만 민호의 따뜻한 시선과 김지원의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윤소아 씨, 이번 일로 강영철이 더욱 윤소아 씨를 노릴 겁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김지원은 서에게 편안한 옷가지와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리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민호의 상처 입은 팔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표했다. 민호는 서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너는 나와 이혜진의 오랜 인연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영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부터 민호와 서하는 강영철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영철이 이혜진에게 누명을 씌웠던 JK그룹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강민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강영철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다. 민호는 김지원을 통해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16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 검사, 그리고 관련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영철의 권력에 두려움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강영철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회유하고 협박했던 것이다. 서하는 민호의 지시에 따라 16년 전 사건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당시 수사 보고서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을 발견했다.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혜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이혜진의 천재적인 기술력과 강영철의 기술을 탐내는 욕망이 결합된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강영철이 이혜진의 기술을 빼돌리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서하는 당시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혜진의 자필 진술서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그 진술서가 어머니의 필적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하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민호는 서하의 예리한 직감에 놀랐다. 그는 즉시 필적 감정 전문가를 고용하여 진술서의 필적을 감정 의뢰했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혜진의 자필 진술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강영철의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민호는 김지원을 통해 JK그룹 내부의 강영철 측근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영철의 탐욕과 잔혹함에 지쳐 있었고 그의 몰락을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민호는 그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강형철의 비리를 폭로할 경우 신변의 안전을 약속했다. 몇몇 측근들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형철의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 그리고 기술 유출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민호에게 넘겨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강형철이 16년 전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하여 이혜진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회사 드림테크를 설립하여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JK그룹의 재산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이제 100일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한편 강형철은 민호와 서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정수의 몰락 이후 자신의 주변에서 수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사라 한의 정체가 한수연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민호와 서하를 제거하려 했다. 강형철은 자신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대부호 이강철을 만났다. 이강철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강형철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뒤에서 지원해주던 인물이었다. 이 회장님, 강민호와 윤서하, 그 아이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형철은 이강철에게 간청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강철은 강형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형철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 또한 그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형철의 몰락을 막아야 했다. 이강철은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하여 민호와 서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민호는 이강철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이강철이 강형철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강철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서하와 이혜진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강철에게도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서하와 김지원에게 이강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이강철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는 돈 세탁,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불법적인 방식으로 축적된 것이었다. 서하는 이강철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강철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한 인물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강철의 비리가 단순한 사업 비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서하는 이강철이 운영하는 비밀 자금 세탁 조직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민호는 즉시 경찰과 협력하여 비밀 자금 세탁 조직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강철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구속시키려 했다. 작전 당일 민호와 서하는 경찰과 함께 비밀 자금 세탁 조직으로 향했다. 폐창고 안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현금 다발, 그리고 불법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이강철의 수하들이 자금 세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찰들은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들이닥쳐 이강철의 수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로 다가갔다. 그녀는 이강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괴한이 서하의 뒤에서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민호는 서하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괴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괴한을 제압하고 서하를 보호했다. 하지만 다른 괴한들이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다. 서하는 민호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녹슨 철파이프가 들어왔다. 서하는 철파이프를 집어들고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와 결단력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민호를 보호했다. 바로 그때 이강철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급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는 민호와 서하를 보고 비웃었다. 강민호, 윤서하, 너희들이 감히 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다니 너희는 오늘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총을 들고 민호와 서하를 향해 겨눴다. 민호는 서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이강철에게 맞섰다. 이강철 내죄는 모두 드러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이강철은 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갑자기 최지혁 이사가 나타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최지혁은 민호의 지시를 받고 추가 지원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이강철을 제압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강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절규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호는 서하를 꼭 끌어안았다. 서하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살아나가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민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회장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강형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이강철마저 구속되자 강형철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는 이제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강형철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한수연은 이제 어머니 이혜진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힐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강철의 몰락은 강형철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그의 모든 비리가 100일에 드러났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윤서하는 강민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혜진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형철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강민호는 이강철의 구속 이후 JK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형철의 잔존 세력을 숙청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혜진이 개발했던 핵심 기술을 복원하고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을 정리했다. 그는 또한 이혜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혜진은 16년 전 강형철의 계략으로 기술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던 인물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한수연은 이제 사라한이라는 이름 대신 이혜진의 딸 윤서하로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강영철의 모든 비리와 이혜진에게 씌워진 누명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대중들에게 진실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저의 어머니 이혜진은 강영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강영철에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윤서한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강영철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서하와 민호의 행보에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한수연, 아니 이혜진의 딸인 윤서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버둥 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이혜진과 윤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 했다. 그는 자신이 이혜진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영철은 이혜진이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 즉 JK그룹의 기밀 서류를 외부로 유출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증거는 강영철이 이혜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이혜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강영철은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혜진과 윤서아의 명예를 동시에 파괴하려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이혜진은 서하와 민호의 노력으로 인해 조금씩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자신의 딸 서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딸 서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혜진은 서하와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호야, 서하야, 사실 내게는 너희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다. 16년 전 내가 강영철의 협박에 못 이겨 JK그룹의 기밀 서류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강민호 회장님의 생명을 위협했고 너희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이후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너희를 떠나 숨어 지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약함 때문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혜진은 흐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죄책감이 드러났다. 서하와 민호는 이혜진의 고백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혜진이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이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괜찮다. 당신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은 강영철의 잔혹함 때문이야.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거 죄송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서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혜진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딸 서하와 민호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강영철은 이혜진의 마지막 약점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혜진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와 윤서아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기자회견 당일, 강형철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다. 저는 오늘 JK그룹의 전 연구원 이혜진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과거 JK그룹의 핵심 기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장본인입니다. 윤서아는 그런 여인의 딸입니다. 이들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기자들은 강영철의 폭로에 술렁거렸다. 그때 강민호와 윤서아 그리고 이혜진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 이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영철,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추악한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혜진이 강영철의 협박에 못 이겨 기밀 서류를 유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이혜진이 지난 16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윤서아는 강민호의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영철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강영철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영철은 민호와 서하, 그리고 이혜진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저들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더 이상 강영철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민호와 서아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이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주목했다. 언론은 강영철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했다. 강형철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자신의 파멸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탐욕과 증오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은 강형철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냈다. 법원은 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끝에 이혜진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딸 서하와 민호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윤수아는 자신의 어머니와 민호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혜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윤서에게서 이혜진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뭉쳤고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강영철의 몰락과 함께 이혜진은
16년 만에 자신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윤서하와 강민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녀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그들의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영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증오는 감옥 안에서도 맹목적으로 불타올랐고 마지막 발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 것이었다. 강민호는 J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전념했다. 그는 강영철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을 정리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그는 이혜진이 개발했던 핵심 기술을 복원하고 이를 사회의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했다. 강민호의 리더십 아래 JK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윤수아는 강민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혜진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곁에서 JK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했다. 그녀는 특히 미래재단과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났다. 이혜진은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윤서하와 강민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행복과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딸 서하의 성장과 민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고 JK그룹의 연구 고문으로 합류하여 미래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영철은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파멸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었다. 그는 윤서하와 강민호에게 마지막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민호와 이혜진의 약점, 윤서하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잔존 세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전에 김상호가 윤서하와 민준을 납치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윤서하를 납치하여 민호와 이혜진을 압박하고 그들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강영철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옛 부하들에게 막대한 비자금을 풀었고 윤서하를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 강민호가 가진 이혜진의 무죄 증거와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 기록들을 넘겨받으려 했다. 또한 그는 이혜진이 과거에 기밀 서류를 유출했던 사실을 부풀려 언론에 유포, 그녀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하는 JK그룹에서 진행하는 자선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경호원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강영철의 수하들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으로 그녀를 노렸다.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고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경호원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괴한들이 서하의 차량을 에워쌌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하를 제압하고 검은색 승합체 태워 사라졌다. 민호는 서하의 경호원들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영민의 마지막 발악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서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강형철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초의 이사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서아의 행방을 추적하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찾아내야 합니다. 민호는 최 지역 이사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최 지역은 민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JK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윤서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요청했다. 이혜진은 서하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졌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딸에게 또다시 위험이 닥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서하야, 내 딸,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이혜진은 흐느꼈다. 민호는 이혜진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하를 향한 걱정과 강형철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강형철의 수하들은 윤서아를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은 과거 김상호가 사용했던 비밀 아지트 중 한 곳이었다. 서하는 낡은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김상호가 서 있었다. 김상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내려다보았다. 윤서아 씨, 강 회장님께 안부 전해라. 당신 목숨은 강 회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혜진의 과거를 폭로하는 증거와 강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강형철 부회장님의 비리 증거를 모두 가져와야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김상호는 서하를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김상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강형철이 자신을 이용해서 민호와 어머니를 협박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김상회에게 맞섰다. 절대 안 돼. 나는 당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거야. 강 회장님과 우리 엄마는 당신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김상호는 서하의 저항에 비웃었다. 어리석은 계집,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그는 서하를 고문하여 민호와 이혜진의 정보를 얻어내려 했다. 그는 서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다. 서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텨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편 민호는 최 지역 이사와 함께 서하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들은 강영철의 수하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은신처들을 재조사했다. 민호는 서하의 휴대폰에서 전송된 마지막 위치 추적 신호를 분석하여 그들이 납치된 곳을 특정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창고였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폐창고로 향했다. 민호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경험을 살려 은밀하게 폐창고 안으로 침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김상호의 수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었다. 서하는 민호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괜찮다. 서하야.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민호는 서하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김상호가 나타났다. 그는 민호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오늘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장낼 것이다. 김상호는 칼을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서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김상호에게 맞섰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김상호는 잔혹하고 무자비했지만 민호는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김상호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김상호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바로 그때 민호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최 지역 이사는 민호의 연락을 받고 추가 지원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김상호와 그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상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절규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호는 서하를 꼭 끌어안았다. 서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민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강영철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이 사건은 강영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의 모든 잔존 세력이 와해되었고 그는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법원은 강영철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났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한수연, 아니 윤서아는 이제 진정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어머니 이혜진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마무리될 준비가 되었다. 윤서아를 납치하려던 강영철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그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왔다. 김상호를 포함한 모든 잔존 세력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강영철은 감옥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추악한 범죄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끝에 윤서아, 강민호, 그리고 이혜진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마무리되었다. 강민호는 JK그룹의 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강영철의 비리 흔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는 이혜진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기술들을 상용화하여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JK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민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윤서아는 강민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혜진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JK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끌었다. 그녀는 미래재단의 활동을 대폭 확장하여 빈곤층 아동 교육 지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존경받았다. 이혜진은 윤서하와 강민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JK그룹의 연구고문으로서 마음껏 펼쳤고 미래 기술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녀는 딸 서하와 민호의 사랑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 대신 현재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몇 년 후 윤서하, 강민호, 그리고 이혜진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서하와 민호는 이혜진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한 끼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그곳은 한때 윤서아가 강민호를 처음 만나 자신의 운명을 바꾼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과거의 어둡고 비좁은 공간이 아닌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찬 커다란 급식센터로 변모해 있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윤서아는 민호의 손을 잡고 이혜진의 어깨에 기대었다. 엄마, 회장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날의 회한과 함께 현재의 행복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서하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야. 서하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당신은 나의 빛이자 나의 전부야. 그의 눈빛에는 서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혜진은 두 사람의 손을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 서하, 그리고 우리 사위 민호, 너희 둘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너희는 엄마의 가장 큰 보물이야.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하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가난하고 흉측하며 몸도 불편한 남자에게 팔려온 비극적인 결혼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노력과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 결국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